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분양사기가 판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분양사기 아시다시피 한번 당하면 평생 읽어온 것들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사기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방지를 하실 수가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좋은 그 타이틀이 있죠. 이제 사기공화국이다. 그런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기 발생 및 검거율, 여기 사기 발생 및 검거율 보시면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죠. 검거율 보세요. 80%가 넘습니다. 근데 왜 사기공화국이 됐을까요? 사기를 치면 100명이 사기를 치면 80명이 잡혀요. 다 잡힌다는 얘기죠. 거기다 다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기공화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유가 있죠. 이제 뜯긴 돈 회수 여부입니다. 뜯긴 돈 회수 여부. 2016년까지 나온 자료지만 대동소이하겠죠. 이제 2018년까지라 그래도 검거는 하는데 회수를 못해요. 회수를 못하면 추징을 못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쪽입니다.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1억 원 미만 8.5개월, 300억 원 이상 42개월. 아래 이제 전문가 의견을 보시더라도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 범죄인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피해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기 범죄 수익금을 되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립탐정법처럼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사적구제 얘기죠. 아래쪽엔 사적구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사기범들 분양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양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좁고 경찰분들이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잡아요. 다 잡는데 뜯긴 돈을 회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잡아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그 벌금은 이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뜯긴 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이 사람이 빼돌린 돈이 사기 피해당한 그 돈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에 일련 번호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입증이 안 되죠. 입증이 안 됩니다. 경찰도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을 사기를 쳤는데 그 100억을 받은 날 고스란히 계좌이체로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2달 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완전 클리어한 케이스가 아니면 회수를 못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클리어한 케이스도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돈에 번호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사기범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억 들어온 계좌이체로 똑같은 금액을 이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배우자한테 보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잡긴 잡는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데다가 대한민국의 이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워낙에 이제 비상식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기공화국이 된 거죠. 사기친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기보다는 안 돌려줘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고 양형 기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해도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적습니다. 사기꾼들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지주택이라고 할게요. 지주택 아니면 수익형의 오피스텔, 상가 이런데 사기 현장이 굉장히 일부입니다. 일부 현장은 이제 저런 지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 현장 같은 경우엔
사기 현장이 일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왜 그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선의 취득입니다. 선의 취득. 그냥 읽어보시면 느껴지시는 그 뜻 그대로예요. 선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동산에는 적용이 되고요. 부동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신의 원칙이라는 그 민법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저도 법에는 약해서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동산은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부동산은 선의 취득을 불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동산인 경우에 이제 법에서는 무권리자라고 하죠. 이제 무권리자한테 이번 매수인이 피해자죠. 이제 매수인이 이제 무권리자가 적법한 권리자인 줄 믿고 무엇을 물건을 샀다고 합시다. 그럼 물건을 사면은 그것은 이 매수인이 선의 취득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모르고 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사면은 이 무권리자가 이제 사기범이 되겠죠. 사기범한테 모르고 샀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건물주가 있고요. 2번 을 사기꾼이죠. 사기꾼. 3번 병 이제 피해자입니다. 간 몰래 을이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요.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속아서 샀습니다. 이제 당연히 을이 합법적인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래도 병은 피해액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선의 취득의 불인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부동산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분양 사기 얘기를 하면 돈이니까 동산입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게 있죠. 폰지 사기. 대한민국엔 여기 제가 이렇게 놔둔 조이팔 사기 사건 40% 고수익 피해자 4만 명 피해 규모 4조 원 당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입니다. 폰지 사기라 그러죠. 보시면 이게 폰지 찰스 폰지라는 여기 계시는 이 훌륭하신 분이 1920년대에 이제 이런 류의 그 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슈화된 것 중에 이런 류 사기의 이제 창시자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는 대로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다단계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래 단계 이 사람은 이 녹색한테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죠. 달에 10%, 조이팔 같은 경우에는 40%, 네. 달에 1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을 하죠. 맨 처음엔 이 사람들한테 투자받은 돈으로 주다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아래 오렌지색 사람들이 내고 해서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폰지 사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사기꾼들은 보통 돈을 들고 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폰지 사기인데 이 얘기를 왜 제가 이제 하냐 하면은 아까 선의 취득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죠. 이제 그때 미국의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분이 이제 폰지 사기를 거하게 아주 크게 한탕 크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피해액은 60조에 가까이 되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위원장 타이틀 나스닥 위원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죠. 여기 보시는 대로 유명한 다 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당했어요.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있고 피해액은 다 합치면 6조 원에 가깝고 150년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2000 몇 년까지인가요? 자가 굉장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이 이제 폰지 사기를 했어요. 달에
10% 이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고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전 나스닥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게다가 한동안은 그 말했던 그 투자 수익금을 꼬박꼬박, 전형적인 폰지 사기죠. 이제 지급했기 때문에 다 낚여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사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더 갔겠죠.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근데 리만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다른 그 미국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수익률이 뭐 그 전에 뭐 6%, 8% 이랬던,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펀드 같은 것들, 투자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로 대부분 이제 갔어요. 마이너스로 갔는데 불안하잖아요. 이제 리만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메이도프 씨한테 우리 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6% 리만이 터졌는데도 6% 수익이 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검증을 하지 않았던 뭐 언론이나 이런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 메이도프 씨의 이 폰지 사기 펀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하나 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빼기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폰지 사기류는 이제 믿음이 깨져서 자본이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파도를 타서 한 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뭐 최후의 날이죠. 최후의 날에 같이 일하던 그 아들을 불러서 무슨 뭐 그런 거 했다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무슨 짓을 벌였냐 하면은 회사 자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전부 다 전 직원한테 뿌렸어요. 전 직원 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뿌렸습니다. 보너스로 뿌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쿨하게 다 뿌리시고 경찰서에 이제 잡혀갔겠죠. 잡혀가시고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하신 분들, 돈 띄어먹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바로 잡히기 전날 전 직원한테 뿌렸습니다.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된다. 이건 정당하게 지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수가 되는 게 맞죠. 돈이 어디로 샌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여기서 뭐 직원을 계좌로 들어간 거니까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돈은 애시당초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008년이잖아요. 2008년 리만 사태가 2008년이고 지금은 2019년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결말이 안 났어요. 결말이 안 났다는 얘기는 이 채권단들이 이 돈을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의취득 개념입니다. 그 버나드 메이도프가 무권리자인데 그냥 줬어요. 임금이라고. 이 매수인은 뭐 물건을 산 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일한 업무에 대한 이제 급부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입니다. 뻔하게 잘못 취급된 돈이라도 요 케이스가 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분양사기가 판치는 이유, 이게 에도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회수도 어렵고요. 양형 기준도 적기 때문에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금방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선의 취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지주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주택이 있는데 계약금
그렇죠. 뭐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뭐 2차, 3차까지 뭐 해서 예를 들면 뭐 한 4,500만 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100명한테 계약을 했어요. 돈이 있죠. 이거를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조합 이제 주체죠. 이제 그 사업 주체 보통은 이제 지주택의 사업 주체는 이제 법적으로는 조합원들입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맨 처음에 뭐 조합장 아는 사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는데 뭐 운영비가 들 거 아니에요. 운영비, 홍보비도 들 거고 모델하우스 운영비, 홍보비, 모험비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어떤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해먹는 건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 택도 없는 인건비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뭐다 이렇게 인건비로 해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제가 사기꾼의 처제가 뭐 여기 무슨 뭐 관리로 들어왔는데 연봉이 무슨 뭐 한 6천만 원, 그죠? 뭐 이런 식이죠. 아들이 백수 아들이 제가 이 케이스를 진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있죠. 거기에서 이제 커피 뽑아주는 거예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지주택 현장이었는데 업무대 행사죠. 업무대 행사, 분양대 행사 말고 업무대 행사 사장이죠. 이제 지주택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그 모델하우스 카페테리아에서 바리스타를 하는데 연봉이 6,8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어이없죠. 처제 와서 하는 일 없어요. 와서 하는 일 없는데 6천만 원 받아. 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다 씁니다. 썼어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지주택이 잘 안 됐든 어쨌든 사기 분양이 됐어요. 사기 분양이 돼서 깜빵에 갔습니다. 깜빵에 갔어요. 그럼 이 쓴 돈은 어떻게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의취득이에요. 그렇죠? 일하고 받은 돈입니다. 아무리 택도 없어도 일하고 받은 돈이에요. 이거 회수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이 표의 여기서 온 지출 항목에 시행사 운영비 6억 요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광고 홍보비 16억 이 부분도 많이 해먹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조악한 품질의 이제 홍보 물품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광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집행을 해놓고선 뒤로 나중에 그 업자한테 리베이트를 받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운영비랑 뭐 광고비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이런 건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없죠. 네, 여기만 해도 이게 외형이 여기 보시면 이제 700억이 넘는데 700억짜리 하면서 요게 한 20억 해먹으려고 하는 그 통 작은 사기꾼 분들은 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 말고 계약금이나 이제 분담금, 조합 같은 경우는 분담금 이쪽에 손을 대야 되는데 보통 원래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은 아시다시피 일로 들어가잖아요. 신탁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뭐 사기 현장에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곳에서는 다 고객님께서 내시는 돈은 전부 다 신탁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설사 우리 현장은 정말 안전한 현장이지만 설사 이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신탁사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고객님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신탁사에 들어간 돈은 이제 함부로 다시 이제 이 사기 현장 얘기하니까 이 사기 치려는 그 시행이나 뭐 업무 대행사에 내려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건 안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간 돈이 여기서 운영비 쪽으로 뭐 얼마 방금 여기 말씀드린 소소한 금액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들어간 그 분담금이나 아니면 계약금 이런 큰 돈을 이제 노리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탁사에 한번 들어간 돈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신탁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원은 50% 이상 모집하면 그 들어갔던 분담금이 다시 이제 회사로 내려오게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다 뭐 분양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페널티가 달려 있어서 그게 충족돼야만 이제 돈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차입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사업 주체 신탁사 그리고 다른 거 뭐 보실 필요가 별로 없고 이제 분양 계약 당사자 신탁사입니다. 그리고 관리형 토지 신탁사 책임 준공형 신탁사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분양 관리 신탁 계약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주체도 위탁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 현장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기를 치려는 그 회사가 되겠죠. 위탁자고 뭐 분양계약 당사자도 위탁자고요. 주체가 전부 다 위탁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차입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탁사가 이제 직접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따질 것도 꼼꼼히 따지고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손실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신탁사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장은 이런 여기 이쪽에 있는 분양관리 신탁 현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현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기 현장들은 다 분양관리 신탁 현장들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금관리나 분양계약 당사자가 신탁사가 아니고요. 위탁자예요. 위탁자.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보이죠. 차입형 토지 신탁은 자금 집행의 의사결정권자가 신탁사예요. 본인입니다. 본인. 신탁회사 본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관리형 토지 신탁도 우선 수익자 금융기관 시공사가 되는데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분양관리 신탁입니다. 우선 수익자가 이제 동의를 하면은 자금 집행이 돼요. 여기서 우선 수익자란 이제 시공사,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신탁사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만 동의를 하게 되면 돈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무슨 사유로 이제 자금을 집행을 요구할 때 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돈이 다시 시행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탁사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차입형이나 관리형 같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지주택 같으면 50% 분양이 됐는지 아니 조합원 모집이 됐는지 아니면 뭐 일반이라도 분양률이 뭐 계약했던 데 충족이 되고 정말 그 계약 건수가 허수 없이 이제 전부 다 실질적으로 들어왔는지 엄격하게 이제 엄정하게 이제 관리를 할 텐데 분양관리 신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엄정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주택 조합이에요. 그래서 뭐 50%가 되면은 조합원 모집이 되면 이제 분담금이 다시 이제 회사로 내려오는 계약을 맺었는데 50%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 시행사니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사죠. 업무대행사에서 뭐 한 20%만 되고 30%를 이제 가라로 만들었습니다. 가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50% 됐으니까 지금 분담금 들어간 거 다 저희 주세요. 토지 작업 해야 되니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30% 이 분양관리 신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탁회사에서 그 관리 감독을 하질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담당자의 그 컨펌만 가지고도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일부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이런데 뭐 지역주택 조합 이제 뭐 일단 검거 이런 소식을 보시게 되면 항상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업무 대행사 대표와 신탁사 담당자죠. 신탁사의 담당자가 이제 법적인 이제 처분을 받게 되죠. 담당자가 맞아요. 신탁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담당자만 이제 뭐 꼬리 자르기라고 보셔도 되고, 보통 이제 신탁사에서는 담당자의 일탈이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일탈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한번 내려간 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빼돌리거나 찾기도 어렵죠.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드린 뭐 선의취득을 이제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다 빼돌려서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돈은 이미 다 어디론가 들어가서 없습니다. 선의취득돼서 찾아올 수 없는 돈이 되거나 어디론가 많이들 사라져 있겠죠. 그래서 추징이 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탁사라 그래서 한번 들어간 돈이 무조건 100% 안전하게 관리가 되냐 하면, 이런 담당자의 사소한 일탈 하나만 가지고도 그 수십억이 다시 이제 이 사기꾼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 사기 같은 경우에도 신탁사와 이제 신탁사의 담당자 한 명이랑 짜고 치는 게 되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100% 보호받지는 못하게 되고, 한번 그렇게 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징도 되지 않을 뿐더러 밝혀진다 그래도 돈은 이미 다른 데로 많이들 가 있겠죠. 그래서 분양 사기가 생각 외로 허술하게, 이건 분양 대금이나 조합원 분담금 같은 돈이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보다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당하려면 당연히 여기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 주체가 자금이 원활한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당연히 말해줄 리가 없으니까 모델하우스 상태라든지 영업 담당자들의 행태라든지 언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그 공사 진행 정도, 아니면 뭐 토지 작업이면 토지 작업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셔야지 이런 사기 현장을 피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해주지 않는 부분인데도 발품을 좀 파시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발품을 좀 파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